네, 우리 토익 왕초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한 700점 맞으려면은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 게시판에 뭐 문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되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는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요? 어떤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인강 들으면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질문하셨던 내용을 몇 가지 모아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공부해요? 인강은 하루에 몇 강씩 들을까요? 아, 우리 그 토익 점수가 방울토마토처럼 작고 귀여운 우리 친구들은 막 뭐든지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러면은 뭐 알려줘야지. 자, 어떤 순서로 공부? 인강이 하루에 몇 강씩 들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공부하는 양이 맞을까?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돼요. 뭐 그러면은 우리 그 생기초 토담비 생기초 기준으로 약간 말씀드려 볼게요. 토담비 생기초는 24강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아주 그 기초적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저희 생기초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그냥 해줘 볼게요. 이건 그냥 예야. 뭐 다른 강의를 듣는 분들도 이거에 맞춰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순서는 사실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강을 먼저 들어도 되고 문제를 먼저 풀어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그 아는 게 없어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안 듣고서는 문제를 혼자 못 풀겠어요 하는 분들은 이거 먼저 해. 인강을 먼저 들으세요. 인강을 먼저 들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문풀로 가시면 돼요. 그런데 뭐 나는 그냥 그래도 내가 먼저 문제 풀어보고 이론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인강 들을래. 그렇게 하시면 그게 원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인강을 먼저 듣던 문풀을 먼저 하던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리뷰를 한 번씩 반드시, 그러니까 복습이란 뜻이죠. 반드시 또다시 리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뭐 인강을 한 번 더 본다거나 교재를 한 번 더 본다거나 뭐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서 공부는 사실 뭐 강의를 먼저 듣던 교재를 먼저 풀던 상관은 없다. 대신 중요한 건 뭐다? 분명히 강의를 듣고 나서 리뷰하는 거. 어떤 순서든 이렇게 돼요. 자, 하루에 몇 강씩 들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보통 저희도 스케줄을 짜드릴 때 하루에 2강씩을 많이 권장합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어떤 건 1시간도 넘는 강의이기 때문에 하루에 2강 정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소화하기에 적당하지 않나. 근데 뭐 그러면은 이것도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 LC 먼저 들을까요? 뭐 나는 LC 2강 듣고 내일은 RC 2강 듣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하면 되죠. 나는 뭐 LC 1강 듣고 RC 1강 들을래요. 그렇게 2강 들으나? 또 다음날 또 2개씩 들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오늘은 LC 2개, 내일은 RC 2개. 어떤 친구는 오늘은 RC 하나, LC 하나, 뭐 그 다음날 또 그렇게 1개씩 듣겠다. 번갈아 가면서 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좀 별론 게 나는 예를 들어서 LC를 이번 주는 나는 LC만 막 할 거야. 다음 주는 나는 RC 할래.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그 긴 텀을 두고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막 이렇게 막 이번 주는 막 LC만 파. 다음 주는 RC만 파. 요런 것만 조금 지양을 하시라. 요거는 좀 비추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뭐 공부를 뭐 많이 이제 오랫동안 했으면 모를까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먼저 알았던 그게 좀 잊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뭐 요 정도 하루에 LC 2개, 그 다음날 RC 2개, 오늘 LC 하나, RC 하나 뭐 요렇게 하는 거를 좀 권장합니다. 자, 다음에 이 질문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어휘가 나 너무 부족한데요. 어휘집을 따로 구매해야 할까요? 뭐 사실 이거는 따로 뭘 더 본다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아요. 근데 그게 뭐 정말 뭐 너무너무 어휘가 안 된다 아니면 일단은 그 문제집 뒷부분 있죠? 문제집 뒷부분에 보통 뭐가 돼 있냐면 단어 모음이 있어요. 단어 모음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 내에서 많이 그 문제와 해설 있죠?
거기에도 단어들을 따로 모아서 뜻을 다 이게 문제집에서 거의 다 써주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단어를 외워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어쨌든 낱개로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는 뭐가 좋다? 문장 속에서 아니지 이렇게 이게 훨씬 중요해. 문장 속에서 암기를 해주시는 거, 문장 속에서 단어들 암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주는 것도 되게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어휘집을 따로 구매하고 싶어 할 때는 조금 최대한 얇은 어휘서. 왜냐하면 또 어휘서가 너무 두꺼우면 그것만 하다 지쳐. 자, 얇은 어휘서. 그리고 발음 기호가 있죠. 발음 기호 여러분 잘 읽으세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발음 기호가 그냥 한글로 돼 있는 거. 한글로 돼 있는 거 선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한글로 써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뭐라고 영어도 모르는데 그 뭐 더 이상한 꼬부랑 글씨 있으면은 그건 더 모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help라는 단어가 있어. 뭐 거의 읽으실 줄 알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 단어 있죠. 한국말 help. 해협이라고 읽었을 때 가장 헬프를 원어민에 가깝게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진짜. 그래서 그 영어 단어가 있고 발음 기호가 한글로 돼 있는 거로 웬만하면 선택하시는 게 초보들은 더 도움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토익 어휘뿐만 아니라 막 그 뭐죠? 뭐 엑서사이즈,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이런 단어도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토익에 바로 들어가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이런 기본 단어들도 안 되실 경우에는 아예 뭐 중학생 수준의 어휘집을 따로 사서 보신다든지 그런 거 능률복화 같은 거 있어요. 이런 거를 따로 사서 막 그냥 한 1, 2주일 만에 아주 기본이 되는 단어들을 빨리 끝내버려. 1, 2주 내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휘집 따로 구매하시는 거 오케이. 대신 좀 얇고 발음 기호 같은 거 한글로 돼 있는 거 하시고 그다음에 뭐 굳이 뭐 따로 안 하셔도 토익 특화된 어휘는 어떻게 돼 있다? 단어가 이제 많이 모아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 한 권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래서 거기 문제 속에서 혹은 문장 속에서 단어를 반드시 그렇게 암기해 주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자, 다음. 이거 문제집은 몇 권 풀어요? 몇 권 풀어야지 500 맞아요? 몇 권 풀어야지 700점 맞을 수 있어요? 라고 이 어떤 내가 공부해야 될 어떤 수량에 대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초보 기준으로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500이 목표인 우리 방울토마토 친구들 500이 목표라면 한 권만 팔아. 기본서. 뭐 이거는 사실은 LC, RC 합본인 경우도 있고요. 뭐 LC 따로, RC 따로인 것도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조금 내가 공부할 시간이 많으면은 뭐 이렇게 좀 따로 돼 있는 거 사셔도 좋고 나 정말 시간이 없어. 뭐 3주밖에 없어. 뭐 이런 친구들은 합본으로 된 그런 기본서 한 권을 엄청 여러 번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막 한 권 했다 또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한 권만 파라고 무조건. 한 권만 엄청 파는 거야. 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한 700이 목표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기본서 플러스 실전 천재 있죠. 실전 천재 문제집 같은 거 이렇게 뭐 문제 1000개씩 모아져 있는 것도 뭐 이거는 어느 출판사나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복습을 우리 이 문제 속에서 여기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야? 한 권을 푸시더라도 어떻게 뭐 한다? 반복한다. 한 권 보고 끝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500점 목표인 친구들 ACRC 합본인 걸로 한 권 보시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집 리뷰하는 방법, 즉 복습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리뷰법, 복습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우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강의가 24강짜리를 내가 수강을 했어. 그런데 하루에 2강 들어.
그러면 이거는 뭐 며칠이면 끝나요? 이거는 하루에 2강씩 들으면은 금방 끝나잖아. 12일이면 끝나. 12일 만에 완강을 할 수가 있어. 12일 만에 완강한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이야. 2달 정도야. 그러면은 이거를 강의만 5번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강의만 5번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강수가 적은 강의의 경우 정말 5번이나 반복할 수 있어요. 2달 동안. 그래서 그렇게 강의는 반복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일단 교재를 리뷰하는 방법은 문제집을 내가 유닛이 만약에 12개짜리가 있어. 그러면 오늘 유닛 1 풀었어. 내일은 뭐 해? 유닛 2 풀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아니죠. 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오늘 유닛 2 풀었어. 아니, 어저께 유닛 1을 풀었어.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한다? 유닛 2를 푸는데 풀기 전에 뭐 한다? 얘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속 쌓여가야 돼, 여러분. 그러면은 뭐 내가 공부한 지 12일 정도가 되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유닛 12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어떻게 본다? 막 그렇게 막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야. 그냥 훑어보기 수준 하는 거야. 훑어보기. 그냥 훑어보세요. 아,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훑어보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이거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반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나는 오늘은 더 많은 양을 보지만 결국 리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자, 어떻게 한다? 오늘 뭘 풀 때 새로운 거를 풀기 이전에 어저께 했던 거, 그저께 했던 거 계속 이어서 한 번씩 훑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는 거는 제대로 이렇게 푸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것도 반복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오답 노트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이제 이 질문도 좀 많이 하세요. 이제 뭐 학원 수강이나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이제 강사님들이 오답 노트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 꼭 만들어야 하나요는 일단은 왕초보들의 경우는 비추다. 오답 노트는 말 그대로 틀린 문제들을 모아놓는 건데 일단 우리 초보들은 거의 대부분에 맞춰도 그냥 찍어서 맞추는 경우도 많고 잘 막 100% 알지는 못하는데 맞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너무 정리해야 될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오답 노트만 쓰다 보면 그거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나 효율이 적다.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추. 그거는 내가 한 700점 이상이다. 이런 친구들은 괜찮아요. 700점 이상이다 하면 오답 노트는 만드셔도 돼요. 오답 노트 오케이. 근데 또 그것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예쁘게 꾸미실 거예요. 막 색연필에다 형광펜에다가 막 펜 5개 하고 막 예쁘게 꾸며서 그걸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자, 우리 간단하게 너무 문제를 다 이렇게 쓰실 필요도 없어. 이 문제에서 물어봤던 출제 포인트 있죠? 출제 포인트.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투부정사가 목적어인 동사인 문제였다. 동사.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간단하게 적어 두시고 그래서 일단 출제 포인트를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좀 유용하겠다 싶은 어휘나 표현들 있죠. 수거 같은 거. 이것도 옆에 함께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문제를 꼼꼼하게 다 오답을 막 받아 적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우리 700점 이상인 친구들은 출제 포인트 적어두시고 어휘와 표현 이렇게 같이 적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험 일주일 전에는 무엇을 해야 하냐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자, 우리 D-Day 7일이야. 시험이 일주일 남았어. 이때는 물론 계속 복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지식도 지식이지만 우리가 토익 시험 2시간 10분이에요. 2시간 10분 동안 200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고도의 집중력으로 2시간 10분 동안 200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장 가면은 그냥 내가 잘 보든 못 보든 이 행위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2시간 10분 동안 앉아서 200문제 푸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200문제가 필요하겠네. 자, 그래서 모의고사 한 세트를 이제 구하세요. 이거는 뭐 문제집 뒤에 보통 실전 테스트로 딸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뭐 그런 모의고사 문제집을 구매하셔도 좋고 뭐 어디서 다운을 받으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한 세트 200문제를 준비하시고 시계를 준비하셔서 알람 맞춰놓고 휴대폰으로 뭐 하시던지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과 같은 분위기로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이 시간을 지키면서 200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7일 동안 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럼 모의고사 7세트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를 7번 푸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거여서 뭐 OMR 카드도 따로 마련하셔가지고 문제에는 직접 답 작성을 하지 않는다. 문제에는 답 작성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따로 답지도 마련을 하셔가지고 따로따로 답도 체크해 보시면서 이거를 매일매일 2시간 10분을 연습해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앉아서 문제를 열심히 푸는 그런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좀 해주시라. 7번 다 못하면 적어도 한 번이라도 꼭 이게 어떤 우리 몸이 익숙해져야 돼. 그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자, 그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면 이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실제로 받는 점수 차이가 분명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 전략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이제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 나는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뭐 이렇게 해봐야지, 시험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해봐야지 등 좀 마음 자세도 좀 잡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이런 전략들을 익히셔가지고 700에 달성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